안녕하세요. 동시대 연구원 손정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리아 국제평화 포럼 류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특집 이란 전쟁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이 불러온 세계적인 지각 변동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좀 엄청난 변화가 있죠. 예. 이거 정말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인데요. 예. 이걸 과연 여러분들 느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고 전후 80년 체제가 근본에서 흔들리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군사 패권이 이제 과거에도 가서 약해졌다, 몰락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사실상 미국이 종이호랑이이다, 늙은 예. 사자다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난 그렇죠. 이런 전쟁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쟁 초반부터 사실상 이란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사실상 미군 기지를 거의 완파다시피 하고 그리고 곳곳마다 지금 도망가는 세력들까지도 파괴하는 예.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도 2척이나 예. 2척이나 지금 깨져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거의 항모 전성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제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더라도 종전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니만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2, 3주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유럽들한테는 너희들이 와서 석유 가져가라.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서 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을 앞당기려고 하는 미국의 그 안타까운 시도도 지금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한 달간의 이 전반적인 전황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전체 상황이나 그다음에 지금 결론까지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조금 딱 한 달 됐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그동안 여러 유튜브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또 공유하는 내용인데 오늘까지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첫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지역 내 미군 기지를 거의 전파하다시피 하면서 승기를 잡고 있죠. 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핵을 보유한 두 군사 초강대국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란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전세를 주도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반전이죠. 예. 그리고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미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그러기 상태에 몰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란이 그동안 개전 초기부터 일단 영내 레이더 기지를 다 깨버리고 사드 패트리어트까지 일단 눈을 멀게 한 거죠.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한 달 동안 선진적인 미사일로 영내 모든 자산 그리고 설비, 인프라를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깨진 영내 기지들이 약 27개 정도 공격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한 4, 50개 정도 기지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한 5만 1,000명 미군들. 이스라엘은 별도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페르시아만 내에 한 13개 미군 기지가 거의 완파, 전파 상태로 뉴욕타임즈 그저께 보도에 군인들이 거주 불가능한.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비어 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5만 명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요? 저기 이스라엘 뒤나 아니면 키프러스 쪽까지 2,000km 이상 붙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영내에 있는 미군들은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사복 입고 저 두바이 5성급 호텔, 그 다음에 안가 이런데 아지트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지휘를 하거나.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란이 정보를 다 이렇게 파악해서 집중 드론 공격을 하고 있고 오늘도 미 해병대가 쿠웨이트에서 엄청난 이렇게 사상자가 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몇백 명은 좋기 사상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미군이 사망자 13명 발표하고 있는데 13개 미군 기지에서 1명만 사망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쿠웨이트나 이제 독일의 대형 미군 병원에 사상자들이 이렇게 후송이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 쫓기는 미군들에 대해서 이라크
그 인민 동원군이죠. 네. 민병대 수준인데. PMC, 예. PMF. 예, PMF. 예. 얼마 전에 그 한 명당 그 1억 6천만 원 현상금까지 걸고 예. 지역에 원한에 사무친 네. 중동의 지역민들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미국이 깝깝하죠. 네. 그래서 문제는 왜 이렇게 미국이 지금 초반부터 네. 몰리고 있느냐. 네. 그 공격 무기만 잠깐 네.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예. 그 미국은 뭐 알려진 것처럼 그 항공모함이나 원거리에서 잠수함에서 이제 그 토마호크 네. 그 순항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가서 네.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우리 뭐 제이슨 뭐 제즘이라고 네, 하는데 제즘. 네. 예예. 이건 뭐 한 4m, 6m 정도 되는 그 이렇게 작은 그 폭탄이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방어망이 없는 네. 약소국들은 그동안 뭐 마음대로 유린했죠. 네. 이걸로 이 두 가지로. 네. 그리고 뭐 폭격기나 전투기가 싣고 가서 이렇게 공역에 올라가서 이 폭탄으로 네. 그 싸구려 폭탄으로 이제 마구 이렇게 네. 유린을 주로 했는데 저 전폭기를 동원해서 이제 폭격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주로 이 세 가지인데 문제는 이 그 토마호크나 그 제즘의 속도가 네. 마 0.8밖에 안 됩니다. 형편없이 느리네. 예. 뭐 암흑속인데 네. 뭐 순항 미사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때리는 지금 그 이란의 최근 그 최신형 미사일들 예. 코람 샤르포 예. 그다음에 뒤에 세질 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 파타흐. 1, 2 네. 이 미사일들은 기본이 마 13에서 15입니다. 아, 10배 이상 빠르네요. 네. 뭐 15 정도 보면 한 20배 정도 되죠. 그렇죠. 마 0.8하고 네. 비교하면. 네. 그래서 미사일 크기도 이렇게 훨씬 클 뿐더러 파괴력도 그렇고 속도나 그다음에 기동성 네. 종말 단계 변칙 기동 네. 이 생존성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그 안에 또 이 안에 또 자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코람샤르포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네. 자탄이 80개가 7km 상공에서 터지면서 각기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네. 그 십속탄하고도 또 다른 네. 그런 그 첨단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직 그 이란군이 공개하지 않은 그 신형 비밀 무기가 아직도 있다. 그리고 네. 미국이 계속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하면 핵능력 시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그 놀라운 그 무기 체계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주도하고 있고 이미 무기체를 앞섰죠. 한참 앞섰죠. 예. 뭐 한 세대 앞섰다 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미국이 이제 이번에 그 준비가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도 그렇고 작년 그 6월 전쟁 이후에 네. 재고 비축을 못 하고 네. 급하게 이제 요인 암살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무기 재고도 부족할 뿐더러 공격 무기가 실력이 형편없고 그다음에 초기에 그 레이더와 방공망이 사드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뭐 아이언돔, 에로우, 다비드슬링 다 깨지면서 지금 그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 하늘에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막고 있다. 이번에 우리 서울에서 저기 성주에서 가져간 사드 요르단에다 배치했는데 다 깨졌대요 벌써. 도착한 지 한 3일 만에 깨졌다는 소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공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미국의 거죠. 그 레이더라는 게 참 깝깝한 일입니다. 원래도 안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 양면에서 이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내 뭐 미군 기지 자산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피해가 심합니다. 네. 그 IT 기업들이나 영내 뭐 방산 기업들, 화학 기업, 그다음에 하이파의 정유소, 발전소, 그다음에 심지어 디모나의 핵 그 시설까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 나라로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회의가 드는 그런 지금 다급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뭐 옛날 참모총장이나 이렇게 가면 군 자체가 붕괴된다.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헤즈볼라의 그 실질적인 지상군 공세가 사실상 뭐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뭐 무찌르고 나가는 그래서 뭐 메르카바 탱크가 100대 이상 파괴되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란 자체만으로도 전황을 압도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중전선 지역에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 말씀하신 그다음에 예멘 후티 그다음에 이라크의 동원군 그리고 이제 하마스도 꿈틀거리고 있고 이런 그 특히 이제 이번에 그 헤즈볼라가 놀라운 게 그 재작년 11월에 억지로 이제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을 하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마음 놓고 11,000회 이상 그 휴전 협상을 위반하면서 병원 폭격하고 민간인 살해하고 계속 그 완충지대 밀고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작심하고 참전하면서 그 훨씬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휴대용 미사일이나 뭐 무기 체계 그다음에 지하 터널
미사일 예, 그래서 드론 이제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500만 달러짜리 메르카바 전차 이걸 뭐 100한 열 몇 대를 깨서 한 달 사이에 이게 그 한 달도 안 됐지 뭐. 그렇죠. 현재 보고한 지 얼마 안 됐죠. 세계 그 육전 사상 드문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전차가 밀리면 깨지면서 이스라엘 북부를 후퇴해서 지금 그 히즈볼라군이 그저께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 28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건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뭐 역사적인 일인데 이스라엘의 이제 무적의 신화가 이제 완전히 깨져나가는 이런 과정이다 볼 수 있죠.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예멘 후티 며칠 전에 참전했죠.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뭔가 쏘기 시작했고. 여기 후티가 이제 밥잘 그 만대부 해요. 그 홍해 그 정말로 중요한 무역로인데 거기를 이제 봉쇄하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세계 경제는 뭐 난리 날 것 같고. 그렇죠. 석유도 30%가 막히고 유럽을 가는 물동량 다 막히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기존의 이런 그 미국 주도의 이런 그 경제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지금 막 뒤틀리는 그 엄청나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라크, 이제 북부에 이제 에르빌에 큰 기지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민병대가 워낙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게 못 살겠다 해서 안전 통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24시간 안전 통로를 만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요르단하고 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쪽 있는 데로. 그러니까 이제 나토군도 다 철수해버렸고. 그러니까 2003년 이라크 공격 이후에 23년 만에 이라크 내에서도 이제 미군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토군이 사라지는 역사적인 일이죠. 그리고 이라크도 이제 그 친이란 총리가 집권을 하고 있고 아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한 달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더라도 이란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사실상 중동 일대의 모든 미군 기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압박을 해서 사실상 미군이 더 이상 여기서 주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기지가 다 깨졌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중동 왕정들이 미국 기지를 수용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돈도 없고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 넘어가고 돼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히토류가 없어서 이 뭐 만들 수도 없죠. 레이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 공급망을 90%를 장악하고 있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또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기지를 다시 만들기도 힘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놀라운 게 이제 흔히 미국이 자랑한 힘을 자랑하는 최고의 수단이었던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 두 척이 지금 깨져나갔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이거 항모 전성 시대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항모의 시대가 끝났고 이게 뭐 바다에 떠다니는 관짝이다 조롱을 했는데 그 이번에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2년 전에 후티가 한번 쫓아냈고 이번에는 그 최고의 이렇게 성능을 자랑하는 제럴드 포드 18조 원짜리하고 에이브램 링컨. 이게 18조 원이에요? 에이브램 링컨은 5조 정도. 그러니까 포드는 바가지를 많이 씌운 거죠. 납세자 돈을 뜯어먹은 건데 성능은 형편없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램 링컨은 초기에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접근하다가 일설에 이제 이란의 그 파타흐 극초음속 미사일 4발을 맞고 인도양 1000km 밖으로 도망을 갔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인도양 어딘가에 배회를 하고 있는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투가 무력화됐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있던데 그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동선이 안 잡혀요. 제럴드 포드는 더 재밌어요. 그 동지중해로 이렇게 저쪽에 접근하다가 뭐 처음에는 이제 그 화장실이 변기가 막혀서 볼일을 못 본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세탁실 불이 나가지고 30시간 동안 타고 600명이 부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못 한다. 그 못 사고 못 자면 그 무수병들이 더구나 이제 그 근무 연한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까지 거쳐오면서 11개월을 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이죠. 그래서 이제 수병들이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는 이렇게 농담도 돌았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그저께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 제럴드 포드가 17군데 방향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도 붙었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크레타 섬을 거쳐서 크로아티아까지 도망가
가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항모가 완전히 그냥 형편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깝깝한 게 공격 측면에서 아까 그 보신 그 무기 체계도 빈약한데 토마호크나. 근데 이제 항모가 없으니까 멀리서 폭격기도 못 띄우고 무기도 못 날리고 그런 깝깝한 상태죠. 또 결정적으로 무슨 뭐 조기경보 통제기 다 깨진 거죠.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뭐 공중급유기 이런 것도 좀 깨지고. 이게 보통 뭐 한 대 뭐 3억 달러, 그다음에 어떤 건 11억 달러 이런데 공중급유기. 그러니까 레이더가 망가진 조건 하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유력한 대안이었는데 이게 지금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모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미국이나 런던에서 날라와서 때리는데 이 공중급유도 안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가 레이더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것마저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 참 이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초보 군사 결의로도 전쟁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생떼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이번에 F-35 처음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이란의 여자 과학자들이 개발한 그 수동형 소형 미사일에 떨어진 겁니다. 놀라워요. 놀라운 겁니다. 완전 100% 수동. 옛날부터 F-35 문제 있다 저 가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동 미사일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드론은 뭐 그 MQ9 리퍼 드론이나 뭐 이스라엘의 헤르메스 드론 이런 것들은 뭐 한 몇 대? 한 150대 이상 떨어진 게 이게 하나가 3천만 달러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전비만 해도 이게 그 비용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란은 뭐 2만 달러 이런 그렇죠.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을 하고 뭐 미국은 방어할 때도 뭐 200배에서 600배짜리 그렇죠. 사드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로 이랬는데 그마저 재고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텔아비브가. 자, 이런 조건에서 지금 뭐 미국이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는 둥 또는 심지어 뭐 이란의 핵시설을 탈취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파견한다는 둥 뭐 그래서 지금 10,000명 이상이 추가로 병력을 보냈고 특수전 병력도 몇천 명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아니 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전략적인 자살이죠. 앞에 그 살펴본 것처럼 그 공수 무기도 너무 이렇게 대응이 안 되고 항공모함도 없고 그다음에 전폭기도 멀리 다가갈 수 없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란의 방공망이 아직 70% 90% 살아 있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항공모함이 그 2개 전단이 접근을 못하고 쫓겨난 상태인데 그 뭐 강습 상륙함이나 그 두난 둥포 같은 그리고 특수부대의 헬리콥터나 오스프리 이런 것들로 접근한다는 거는 그냥 자살 행위죠. 미사일과 드론의 십자포화에 피격되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4,000m 이란의 그 고원지대에서 딱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일설에는 이란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일부러 이렇게 상륙을 시킬 거다. 뭐 그런 시킨 다음에 고립시켜서 인질로 잡거나 할 것이다. 뭐 이미 1차로 50명 정도 뭐 인질을 잡았다는 소문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전술적 성과를 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전쟁을 어떻게 좀 유리하게 끝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 비군사적인 사람조차들도 저 참 무모하다. 참 자살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미국이 이런 작전을 하려고 할까요? 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남부에 상대적으로 방공망이 좀 취약한 그 차바르 항구나 반다르 아바스 지역으로 일단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국이 체면을 세우면서 그 휴전 협상을 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카르그 섬에 들어간다고 계속 그 공표하는 거는 이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렇죠. 상륙 자체가 급비어야 되는데. 급비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 다 자랑하면서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군사작전의 원리상. 그래서 이게 못할 우리가 사실 근데 옛날에도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창피를 좀 많이 당했죠.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뭐 해니까 얘들이.
그래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예. 자 이런 조건 하에서 트럼프가 결국은 뭐 2, 3주 내에 끝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과연 정말로 제대로 끝낼 수 있을런지.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이런 지상전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미군이 희생이 돼서 네. 그래서 사실상 더욱더 정치적 부담이 커질 텐데 과연 트럼프가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런지 하여튼 간에 참 그건 좀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네. 무모한 지금 지상전을 네. 계속 흘리는 게 네. 일설에는 그런 또 슬픈 얘기도 있어요. 지금 아까 뭐 미군 사망 13명 그러는데 네. 실제로는 네. 아마 이란 군 대변인은 네. 한 600명 가까이 된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1,400명 정도. 네. 이란은 2,000명 네. 사망자만 네. 네.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사망자를 숨기고 있는데 네. 이렇게 지상전 하면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면 네. 그냥 거기에 덮어서 기존 사망자들까지 엎어서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흐름도 있다는 여기 이제 사망자 생기면 거기에 기존 사망자 엎어가지고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어쨌든 건데.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더라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군대들이 이제 무너지고 막 뭐 잡히고 사망하고 이러면 예. 그게 결과적으로 다 미국 정권에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이란은 당장 100만 육군이 기다리고 있고 네. 또 파시즘 민병대 네. 수백만. 예. 예. 어쨌든 전황은 미국한테 한참 불리합니다. 그 이스라엘도 다 깨졌고 예, 예.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지금 미국이 이 유럽의 동맹인 나토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해주니까 특히 영국과 프랑스, 또 서유럽, 또 스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 예. 뭐 영공 사용을 불허하고 또 뭐 군대도 안 보내고 함대도 안 보내니까 네. 이제 나토가 이제 나토 탈퇴 위협을 가했죠. 네, 예. 나토 이제 더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지켜줬는데 너희는 우리가 필요할 때 안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실제로 나토가 단지 유럽을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 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거 안 해준다면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예. 자 이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대서양 동맹 자체가 분열할 수 있고 또는 해체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보여지죠. 미국의 군사 패권의 몰락과 대서양 동맹의 해체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지금 뭐 전쟁은 억지로 네. 시작했고 동맹들을 전혀 알리지도 않고 네. 출구 전략도 없이 네. 무모하게 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길게 보면 1기 트럼프 때부터 뭐 나토 해체를 주장을 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전 세계 별로 미군 안 철수, 좋아했지, 나토를. 예. 미군 기지 해체 예. 주장을 했고 네. 결과적으로 지금 크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는 게 네. 좀 놀랍죠. 10년 만에. 어쨌든 나토는 49년에 창설됐지만 91년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해체되었어야 할 맞습니다. 그런 냉전의 유물인데 네. 불행하게도 계속 동진에서 당시 16개국이 네. 지금 32개 나라로 네. 늘었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중동에서 무수한 침공, 침략 전쟁을 같이 벌였고 그렇죠. 원죄가 많죠. 네. 우크라이나까지 그렇게 망가뜨렸고 예. 이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2기에 와서 이제 뭐 경제 전쟁, 예. 그 다음에 뭐 그린란드나 캐나다까지 눈독을 들이면서 미국이 계속 이제 분열의 씨앗을 키워왔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란이 너무 세니까 네. 그리고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유럽이 지금 뭐 좌불안석이죠. 네. 안절부절해서 네. 감히 개입할 엄두도 못 내고 지금 이란이 지금 평화협상 조건 중에 미국이 앞으로 재공격할 엄두를 못 내게 교훈을 준 다음에 이렇게 휴전을 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처럼 유럽은 이제 알아서 지금 이제 알아서 수그리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란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 마크롱 같은 경우 야 어떻게 기름 좀 줘라 뭐 그만하자 그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이나 독일, 네. 이탈리아 네. 전통적인 명망들도 영공 사용이나 그다음에 군 기지, 자국 기지 사용을 거부하고 있고 스페인은 아주 원칙적으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노하고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사실 그게 진짜 나토의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얘들이 옛날에 예. 뭐 리비아 공격할 때는 뭐 맞아서 했나 그냥 자기들끼리 필요하니까 그냥 같이 가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도 사실은 뭐 어쨌든 그 미국 대장이 미국인데 미국 대장이 막 뛰어 들어갔단 말이지. 물론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면 쫄딱구인 유럽 애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토 동맹을 유지하려면. 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
유럽 애들도 나토 뭐 굳이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행동으로? 이제 나토가 지금 망설이는 거는 이제 크게 보면 전쟁의 양상이 변했다. 네. 옛날처럼 냉전 시대나 한 20년 전에는 이제 그 침략 대상국 주의를 다 친미 왕정 국가들이 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나토 전체가 한 40개국이 달라붙어서 네. 뭐 30만 40만이 붙어서 네. 같이 폭격을 하고 네. 쉽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빼먹을 기름이나 네. 자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이란이 그 미사일 막강하고. 전력이 너무 막강하고 방공망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항모 전단 2개가 이렇게 도망간 상태에서 그 뚜렷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다. 네. 그런데 호르무즈까지 봉쇄되면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고사 상태인데 네. 이 호르무즈까지 봉쇄되고 이란과 척을 지면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네. 그런 그 크게 두 축에서 현실적인 그 생존의 길을 네.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교훈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 예. 경제적인 어떤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익의 문제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토라고 하는 이 동맹 체계, 예. 전후 체제를 떠받쳐왔던 동맹 체계가 사실상 해산되는, 때리지는 뭐 완전히 약화되는. 예. 예. 이런 걸 다 감수하겠다. 이런 것이라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다. 예. 예, 이렇게 봐야 될 특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미국이란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렇지. 서산에 지는 해를 잡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정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한국 정부도 이거. 예. 예, 예. 지금 뭐 예, 유럽에도 이런 모양인데. 그렇죠. 예. 지금 그 어제 독일의 그 대한당 AFD. AFD는 예. 그 영내 미군도 철수해라라고 그러니까요.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나왔죠. 사실 유럽의 최대 미군이 있는 데가 독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한 4, 5만 명이 있을 텐데. 예. 예, 예. 그런데 거기를 철수해라. 예,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 정도가 얘기 나왔다는 건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가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 폐쇄되는 상황, 그다음에 대서양 이 80년 이 전후 체제를 떠받쳐온 대서양 동맹이 해체되는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엄청난 거죠. 예. 미국의 안보 우산이 예. 막을 완전히 능력도 없고 그렇지. 의지도 없다.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려주고 예.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 뭐 친미 왕정만이 아니고요. 예.